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기계공학부를 졸업하고 21년도 가을 학기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 UIUC에 입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기계공학부를 졸업하였고 나이는 20대 후반입니다. 2년 전인 2019년도에 두 학기 휴학을 하고 5년간의 학부를 마친 졸업생입니다. 입시 기간은 학부 3년간 정도입니다. 제 정량 스펙부터 말씀드리자면 GPA는 4.3 만점에 4.08이고 토플은 99점이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번 연도에 GRE 시험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해서 시험 준비를 하다가 토플을 집중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성 스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공과 연구실에서 3년간 인턴을 하였습니다. 이 연구실 인턴을 통해서 1저자 논문 1개, 2저자 논문 2개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교내 학술대회 및 국제 로봇 관련 대회에서 수상한 경험이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에서 UC 버클리 교환학생을 한 학기 다녀왔었습니다. 기타 부수적으로는 봉사활동은 없었고 과학생회 활동, 동아리 활동 등이 있었습니다. 취업에 대한 욕심이 없었고 하더라도 나중에 공부를 더 한 뒤 더 좋은 조건으로 입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학원에 가고자 했습니다. 미국에서 공학자들의 대우가 더 좋다는 것을 많이 들어왔었고 한 번쯤 해외에서 좋은 지원을 받으면서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유학이라고 하면은 1년에 1억 이상이 든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준비를 망설였지만 장학금을 받게 되면 부담이 크게 준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박사과정에 입학하면은 높은 확률로 학비를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5년간의 전액 장학금과 1년차에 추가적인 3만 불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미국은 한국과는 다르게 박사 이전에 필수적으로 석사를 거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던 것도 계기가 되었습니다. 준비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연구 능력을 입증하기 위한 연구 실적 준비, 두 번째, 영어 성적 준비, 세 번째, 자기소개서, 이력서, 그리고 추천서를 포함한 전체적인 서류 준비. 먼저 연구 실적 준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학부 2학년 여름방학에 유학에 가고 싶다는 마음을 정한 뒤 바로 연구실 인턴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때 연구에 대한 큰 로드맵은 없었고 일단 해보자는 심정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연구실에서 가리지 않고 최대한 다양한 일을 하다 보니 3년간 여러 연구를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하고 싶은 연구를 좁히게 되었습니다. 같이 유학을 준비한 사람들은 연구실 인턴 혹은 기업 인턴들도 다방면으로 준비해야 하기도 하였습니다. 저도 그럴 수 있었으면 참 좋았겠지만 제한된 시간에 큰 효율을 뽑아내고자 연구실에 올인을 하여 연구 성과를 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인턴 시작 6개월 뒤 교수님께 유학을 가고 싶다고 말씀드렸고 밝히고 난 뒤에 교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셨고 논문을 쓸 기회를 다양하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인턴을 한 연구실을 정하지 않으셨다면 학생에게 연구의 기회를 잘 제공해 주시고 유학에 대하여 열려있는 교수님을 찾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영어 성적은 좀 급하게 준비한 감이 있었습니다. 원서 접수가 보통 12월 중순까지인데 저는 10월에서 12월 초 사이에 영어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코로나로 인해서 GRE를 보지 않게 되어 다행히 부담이 줄게 되었지만 저는 빠르게는 지원 1년 전 혹은 지원 6개월 전 여름방학에 영어를 끝내는 것을 매우 추천드립니다. 저는 영어가 부족한 편이라 판단해서 난이도가 높다고 알려진 GRE는 학원을 다니며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GRE 시험 분야별로 버벌, 퀀트 이렇게 두 가지 중 버벌만 학원을 다니면서 준비했습니다. 공대생들에게 GRE 퀀트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혼자 공부하셔서 시간을 아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토플은 스피킹과 라이팅만 학원을 다니며 템플릿을 공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유튜브에도 정말 좋은 강의들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으니까 꼭 학원에 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서류 준비입니다. 서류 준비는 다시 크게 자기소개서, 그러니까 SOP라고 알려진 자기소개서, 이력서는 보통 10이라고 많이 불립니다. 그리고 추천서 준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이 세 가지는 혼자 준비하는 것이 가능하긴 하지만은 저는 스터디의 덕을 많이 보았습니다. 자기소개서와 이력서는 다양한 시각에서 피드백을 받을수록 좋은 내용이 다듬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문법 교정뿐만 아니라 문장의 흐름에 대한 조언들도 받을 수 있을 다른 사람들이 쓴 내용을 보면서 참고할 수 있다는 것이 스터디의 큰 장점입니다. 또한 학교별로 일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놓치는 부분을 서로 잡아줄 수 있어서 서로 매우 큰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천서는 총 3분에게서 받아야 합니다. 저의 경우는 지도교수님, 개인적으로 연구를 도와주셨던 박사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업을 들었던 교수님 이렇게 3분에게 받았습니다. 앞의 2분은 이전부터 같이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추천서를 받는 것에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마지막 한 분을 고르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연구를 같이 하지 않고 단순히 수업만 들었다는 이유로 추천서를 써주지 않으시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교수님들을 직접 찾아가면서 추천서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 한 달 혹은 2달 전에 미리 교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미국 대학원의 경우 출신 학과를 아예 고려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훨씬 이동이 자유롭습니다. 연구를 통해서 연구를 할 수 있다는 것만 입증할 수 있다면 타 학과를 고려해보는 것도 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연구 내용을 자기소개서에 짜임새 있게 담는 것이 제일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달 동안을 고민을 하면서 수정 및 보완을 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추천서의 영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입시 준비 기간이 어느 정도 남아있다면 교수님 선정도 큰 비중을 두고 고려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른 학교의 유명한 교수님 랩실에서 연구를 한다던가 교환학생을 통해서 유명한 교수님들을 찾아가는 등의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유학을 준비하는 과정은 난이도가 어렵다기보다 준비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는 점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놓치지 않고 차근차근 준비하신다면 꼭 그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